베젤의 경우에는 베젤? 크로노그래프에서 업그레이드 되고 크로노그래프? 뚜르비움이 나옵니다. 뚜루비움? 이게 뭐야? Always be classy. 글로벌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근 올리고 있는 시계 컨텐츠는 3부작이었습니다. 기계식 시계를 사야 하는 이유, 시계 브랜드별 키워드 퀴즈, 그리고 오늘의 영상까지. 역시 놓치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지난 컨텐츠들을 통해서 기계식 시계에 입문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예산을 확보하셨고 본인의 아이덴티티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브랜드를 선정하셨다면 오늘은 시계의 기본 구성, 부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시계는 아는 만큼 원하는 디자인의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구매 모델을 선정하실 때 꼭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우선 시계의 가장 기본적인 부품별 명칭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다이얼입니다. 시계를 딱 봤을 때 보이는 문자판을 다이얼이라고 해요. 다이얼 위에는 보통 브랜드명과 해당 시계의 특징이 적혀 있는데요. 그리고 이 다이얼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인덱스 바 혹은 아워마크라고 하는데요. 보통 인덱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스포츠워치들은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인덱스에 야광 도료 처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시계 다이얼을 보시면 흔히 시침, 분침, 초침이라고 하는 핸즈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 세컨드 핸즈가 분리돼서 다이얼 안에 다이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서브 다이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조그맣게 스몰 세컨즈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세컨드 핸즈, 즉 초침이 없는 시계들도 있습니다. 흔히 까르띠에 시계를 보면은 초침이 없죠. 그리고 이제 세컨드 핸즈를 보시면 기계식 시계인지 아니면 쿼츠 시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이얼 가장자리에 있는 이 눈금을 아우터 트랙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아는 쿼츠 시계 같은 경우에는 1초 간격으로 아우터 트랙을 따라가면서 움직이죠. 그래서 움직임이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오토매틱 시계 혹은 메카니컬 시계 같은 기계식 시계들은 눈금에 맞춰서 똑똑 멈추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회전하는 초침을 보여주는데요. 이걸 스위핑 세컨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계에 보면 3시 방향, 6시 방향에 이 날짜를 알려주는 날짜 창도 있어요. 이걸 데이트 윈도우라고 합니다. 보통 데이트 창이라고 하죠. 다이얼 위에 이 모든 섬세한 요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를 덮는 유리를 글라스라고 합니다. 현대의 대부분의 시계들이 사파이어 글래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 사파이어 글래스는 스크래치와 충격에 강하고 변색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재의 경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모스 경도로 봤을 때 다이아몬드의 모스 경도는 10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파이어 글래스의 모스 경도는 9예요.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도 유리는 유리입니다.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데이트 창을 잘 보기 위해서 돋보기 같은 렌즈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렌즈가 바로 롤렉스가 최초로 시계에 도입한 사이클롭스 렌즈입니다. 다음은 케이스입니다. 말씀드린 다이얼과 무브먼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성되어 있는 이 시계 외부를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글라스를 케이스와 고정을 시켜야 하는데 이 베젤 부분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보통 베젤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베젤이 돌아가는 로테이팅 베젤도 존재합니다. 보통 GMT 기능이 있는 시계나 다이버워치에서 볼 수 있는 베젤의 종류가 로테이팅 베젤이죠. 다음은 케이스의 측면을 보겠습니다. 이 측면에 보면 흔히 용두라고도 하는 이 크라운이 있죠. 이 크라운을 돌려서 날짜나 요일 그리고 이제 시간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와인딩이라고 하죠. 시계의 태엽을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있는 시계들은 푸시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 뒷면의 뚜껑을 케이스 백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무브먼트를 볼 수 없는 솔리드 백이죠. 반면에 이 시계는 무브먼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백은 시스루 케이스백이라고 해요. 이 무브먼트를 봤을 때 부채꼴 모양의 추가 보이시죠? 이걸 이제 로터라고 합니다. 이 로터가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돌면서 와인딩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력으로 시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로터가 만약에 안 보인다면 보통 매뉴얼 와인딩 시계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러그와 스트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와 시계줄 부분을 연결해주는 이 부분을 러그라고 하는데요. 두 러그 사이에 시계줄, 즉 스트랩을 끼우는 거죠. 스트랩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가죽으로 된 레더 스트랩, 탄력성이 있는 실리콘 스트랩, 고무로 된 러버 스트랩, 그리고 활동성이 좋은 나토 스트랩,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고 보통 메탈 소재의 시계줄은 브레이슬릿이라고 합니다. 스트랩 또는 브레이슬릿을 손목에 고정시킬 때 채우는 부분을 버클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탱 버클과 이런 디플로이먼트 버클 그리고 버터플라이 버클도 있습니다. 시계의 외적으로 보이는 부품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크래시TV의 시계 컨텐츠나 여러 시계 영상들에서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이름을 가진 부가 기능들이 있죠.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무브먼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무브먼트는 자동차로 치면 엔진 같은, 사람으로 치면 심장 같은 핵심 동력 기관인데요. 보통 이 무브먼트 제조사에서 무브먼트를 만듭니다. 이 무브먼트를 가져다가 각 브랜드들이 본인들의 시계 모델에 넣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정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각 브랜드들의 기술력을 조금 입혀서 살짝 수정을 해서 본인들 모델에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가격대가 그렇게 엄청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때 이 무브먼트들을 제공하는 무브먼트 제조사들이 대부분 독립적인 회사였다가 인수합병이 막 엄청 서로 많이 돼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됐지만,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대부분의 무브먼트를 만드는 회사는 에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타 무브먼트, 에타 수정 무브먼트, 이런 말을 그래서 아마 시계 생활 하시다 보면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 외에도 론다, 셀리타, 다른 회사들이 있는데 점유율은 좀 낮은 편이죠. 그럼 어떤 무브먼트가 들어갔을 때 이 시계의 가격이 뛰느냐? 인하우스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 제조사에서 무브먼트를 사다가 그대로 넣거나 아니면 수정을 해서 넣거나 이런 게 아니라 브랜드 자체에서 무브먼트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의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들어간 모델은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시계를 입문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이미 시계에 입문을 하셨다면 무브먼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에타 수정 무브먼트일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무브먼트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해밀턴에서 만든 이 영상을 보시면 궁금증이 풀리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상인데 저는 아직도 이 영상이 정말 명료하게 무브먼트의 원리를 잘 설명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문페이지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항해술이 중요했던, 과거에는 달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해요. 달의 위치에 따라서 밀물과 썰물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달의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죠. 초승달, 금음달, 반달, 보름달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표시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계식 워치의 대부분의 부가 기능들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계속해서 이런 문페이지 기능을 담은 시계들이 출시가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기술력을 우리 시계 브랜드도 가지고 있다는 상징성도 있지만 더 큰 부분은 바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 문페이지가 들어가면 시계가 굉장히 클래식해지고 예뻐지거든요. 다음은 크로노그래프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톱워치 기능을 이 기계식 시계에서는 크로노그래프라고 합니다.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있는 시계들은 대부분 시계 다이얼 내에 서브 다이얼들이 이렇게 있죠. 이런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있는 시계의 아우터 트랙에는 일반적으로 타키미터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1km의 트랙을 출발할 때 푸시 버튼을 누르고 1km 구간을 통과할 때 다시 한번 그 버튼을 누르면 크로노그래프 초침이 딱 멈추거든요. 그 초침이 위치해 있는 부분이 시속 몇 킬로미터인지 그 이동 속도를 나타내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퍼페추얼 캘린더입니다. 굉장히 컴플리케이티드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술력이 좋고 역사가 오래된 시계 브랜드들에만 이렇게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이 있는 시계가 있고, 당연히 그런 시계들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게 뭐냐면 데이트 윈도우가 있는 워치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날짜창을 수동으로 조정을 해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어떤 달은 30일까지 있고 어떤 달은 31일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30일까지 있는 달이라면 다음날 바로 1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31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하루를 더 이렇게 넘겨주셔야 돼요. 이런 경우 많으시죠? 한마디로 이 퍼페추얼 캘린더 기능은 일반적으로 2100년까지의 달력을 통째로 시계에 기계적으로 설정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복잡한 요소들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시계가 멈추지만 않는다면 2100년까지 날짜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뚜루비용입니다. 기계식 시계는 디지털 시계와 다르게 거의 항상 오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굉장히 미세한 여러 가지 부품으로 만들어졌고 손목에 차고 다니기 때문에 모든 구성 요소가 받는 중력의 크기가 자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개발된 기능이 바로 뚜루비용입니다. 기계식 시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발명을 한 브레게가 개발한 기능인데요. 이 한마디로 뚜루비용은 중력의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시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개발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 뚜루비용이 정적인 시계들 있죠. 탁상시계나 아니면 하다못해 회중시계라든지 이런 시계들에서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해준다고 하는데, 손목시계는 굉장히 움직임이 많죠. 동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손목시계에 뚜루비용이 있다고 해서 시간 오차가 굉장히 극적으로 줄어들어서 엄청 시간이 정확해진다, 그건 또 아니라는 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GMT입니다. GMT 마스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GMT는 그리니치 민 타임의 줄임말이에요. 그리니치 평균 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GMT라는 단어가 이 시계 이름 앞에 붙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2개 혹은 3개 나라의 시간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로 여행을 많이 다니시거나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유용한 기능이죠. 뉴욕 시간과 한국 시간을 동시에 알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게 의외로 GMT 기능을 갖고 있는 시계를 소유하신 분들도 이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도시의 시간을 제2의 시간으로 보실 건지 지역을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도시의 시간을 여기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지역 설정부터 해볼게요. 지금 이 플랜지 부분을 보시면 이 도시 이름들이 막 써있거든요. 나는 만약에 이제 뉴욕 시간을 맞추고 싶다. 이 왼쪽 상단에 있는 크라운을 돌려서 뉴욕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2의 시간은 내가 뉴욕 시간을 보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셨고요. 지금 시간을 보시면 한국 시간은 오후 12시 52분 맞죠? 자, 그럼 이제 GMT의 핸즈의 위치를 볼게요. 이 12시간계의 인덱스를 봤을 땐 2시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GMT의 시간은 24시간계로 보셔야 돼요. 12가 그럼 이제 6시 방향이 되겠고요. 24시가 12시 방향이 되겠죠. 지금 이 뉴욕 시간은 오후 10시죠. 그러면 22시가 맞을 거예요. 그죠? 그럼 22시로 이 GMT의 핸즈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서울 시간은 오후 12시 55분, 그리고 뉴욕 시간은 22시 55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이 두 개 도시의 시간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시계를 구성하는 기본 부품들과 이런저런 부가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 시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이 영상만 보셨을 때 대충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좀 제작을 해봤는데, 혹시라도 시계에 입문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 혹은 더 설명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댓글창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보시고 시계를 입문하실 때도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